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경상남도가 오는 12월 옛 진주의료원 자리에 도청 서부청사를 개청할 예정인데요. 이 서부청사 개청으로 도심의 기능이 한 곳으로 몰리는 이른바 빨대 효과가 나타나진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3개국과 2개 기관이 입주하는 경남도청 서부청사가 오는 12월 개청합니다. 90년 만에 도청의 3분의 1이 진주로 귀환을 합니다. 경상남도가 실시한 서부청사 건립 용역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는 서부청사 이전으로 상대적으로 침체된 진주 구도심 지역 반발이 예상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부청사가 이전하고 부근 초전 신도심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진주 지역 구도심의 인구 유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최소한 70-80% 정도가 내부에서 옮겨간다 그러면 당연히 공동화 현상이 생긴다고 봐야 되겠죠. 경남 혁신도시에 입주한 주민들의 절반 이상이 진주 시민이어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또 진주 시민들 인구가 유입되고 경남도청 서부청사가 와가지고 그 인근에 신도심을 형성한다면 안 그래도 심화되어 있는 공동화 현상이 더 가속화되면서 이 때문에 구도심 공동화에 대비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경상남도에서 이 진주 구도심 공동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상남도는 도청 전체가 진주로 이전하는 것은 아니어서 서부청사 개청에 따른 빨대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는 어땠을까요? 광주에 있던 전남도청이 전남 무안으로 이전했을 때 인근 목포시의 원도심 인구가 급속도로 유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의 대책이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준 기자입니다. 경남도청 서부청사 용역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는 전남도청 이전의 경우를 보아도 주변 지역의 빨대 효과는 미비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목포역과 유달산 근처 목포 원도심에는 젊은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없어요. 이 동네만 하더라도 60세 넘어갖고 저기 한 사람이 하나나 둘이나 해야 되고 전부가 65세 이상 다 그렇게 되었고 있어요. 노인 인구까지 줄면서 양로원도 문을 닫았습니다. 젊은 층들이 일자리를 찾아 목포를 떠나고 있고 게다가 이전한 도청 주변으로 많이들 이사를 하면서 목포 원도심에서는 쉽게 빈집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 한국은행 목포본부 연구 결과 전남도청이 목포시와 인접한 무안군으로 이전한 이후 목포 원도심 인구가 3만 명이나 줄어들었고 전남도청 이전으로 생긴 남학 신도시 인구의 63%가 목포에서 이사했습니다. 그 도청 이전에 따른 신도심 개발 효과가 없었다 그러면 원도심 인구는 아마 줄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권도 전남도청 주변으로 옮겨가면서 목포 지역이 발전할 것이라는 당초 전망이 빗나간 겁니다. 임대 하당에 임대라고 붙여진 프랑카드가 별로 없었는데 3년 전부터는 많이 붙어 있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상가가 저쪽으로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목포시는 전남도청 이전 10년 만에 뒤늦게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창원시 진북면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52살 조모 씨가 63살 윤모 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윤 씨가 무단 횡단을 하던 조 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지난해 범죄가 11만 2천여 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발간한 2014 범죄 통계를 보면 경남 지역에서 일어난 범죄는 11만 2천여 건으로 전년보다 4천여 건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8만 9천여 건이 검거돼 검거율은 79.7%를 보였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3,400여 건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8번째로 적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제작한 다목적 기동 헬기 수리온에 대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용 헬기 사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소방 헬기로서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요. 큰 비용을 들여 개발한 국내 헬기를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세진 기자입니다. 지난 8월 강원 소방본부의 230억 규모 소방헬기 입찰에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다목적 기동헬기 수리호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강원 소방본부는 입찰 공고에서 형식 증명과 성능 입증서를 요구했습니다. 수리호는 군용으로 개발돼 방사청의 형식 증명을 받았지만 소방헬기는 민수용이기 때문에 국토부의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도 대한민국 정부기관이고 국토부도 대한민국 정부기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헬기를 그 시험 기간이 다르다고 해서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에 대해 강원소방본부는 수리용 기반의 소방헬기는 안전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더 좋은 헬기를 더 싸게 사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안정성이 증이 된 헬기를 사겠다는 거는 그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앙119 구조본부와 전국 14개 시도 소방본부 가운데 수리용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곳은 경남과 충남 두 곳에 불과했습니다. 수출로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의 활용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지자체에서 이런 소요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활용해 주면 외국에서 믿고 많이 사갈 수 있는 큰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 카이는 수리용 기반의 군헬기 30여 대와 경찰청 헬기 2대를 납품했고 산림청과 제주소방본부의 헬기 입찰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오늘도 출근길은 서늘합니다. 창원이 15도를 가리키면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한 모습인데요. 낮 기온은 1, 2도가량 내려갑니다. 22도 안팎으로 한낮에도 조금 선선하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하늘빛을 띠겠지만 내륙엔 안개가 짙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낮까지 연무나 방무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이 16도, 함안이 11도로 시작합니다. 한낮엔 김해가 23도, 창원이 22도로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이맘때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단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에 머물겠지만 대기질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출근하실 때 마스크를 챙겨 나가는 등 미세먼지에도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또 거제 동부 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많겠고 기온은 일요일부터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창원 컨벤션센터 증축 공사를 위한 시공사가 선정돼 다음 달 착공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 조사 결과 지난 8월 경남 지역 금융기관의 여신과 수신이 모두 크게 증가했습니다. NH농협은행 경남영업본부가 진주 혁신도시 지점 개점식을 했습니다. 창원에도 사업장이 있는 한국GM 신임 사장에 한국계 제임스 김 씨가 선임됐습니다. 산청구는 지역 약초 유통 활성화를 위해 경남 생양농업협동조합, 진주지역 한의원과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산청군과 경남 생양농업협동조합, 진주 원한의원 등 3개 기관은 산청에서 재배되는 작약 등의 약초를 처방약재에 사용하고 계약 재배를 통한 판매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지역 4년제 대학생 100명 가운데 5명 정도가 중도의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알림이가 공시한 지난해 대학 중도 탈락 학생을 보면 경남 지역 12개 대학 9만 2천여 명의 학생 가운데 4,500여 명이 그만둬 4.8%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탈락률은 전년도 4.7%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대학별로는 진주산업대 15.7%, 한국국제대 10.2%, 창신대 7.6%, 영산대 7.5% 등의 순이었습니다. 중도 탈락 사유로는 등록금 등 경제적 사정으로 학교를 그만두거나 편입 또는 재수를 하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사천에 소재한 항공부품회사 셈코가 프랑스 에어버스사에 1,100억 원의 헬리콥터 부품을 수출합니다. 경상남도와 셈코, 에어버스는 어제 성남 서울공항에서 항공기 부품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6월 첫 납품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에어버스 헬리콥터사는 세계 공공헬기 시장의 40%를 점유하는 글로벌 항공기업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